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이제 그 독학 재수생들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재수생들이 그 지식인 같은 데 보면 재수해야 될까요? 많이 물어봐서 녹화를 하고 옆에 있는 그 N수생 학생한테 N수생의 자격이 뭐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심리 동기 교육하느라고 녹화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수를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자, 내가 사회 경험을 했을 때 이제 제 경험 한 가지만 얘기하면 대표를 해서 어떤 사람이 수학에 대해서 20년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대학은 안 좋은 데 나왔어요. 네. 굉장히 인정 안 받아요. 이름은 유명해요. 나도 알고. 굉장히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차라리 대학을 다시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알리고 이 자기가 연구한 거. 그런 이렇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20년 이상 연구를 하고 판 사람이 있거든요. 권위자. 네. 대학은 안 좋거든요. 네. 아는 사람만 알아요. 사람 사회에서 인식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슨 대학인지부터 보고 그 사람들부터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어느 한 분야를 파서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 대학은 그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쉽게 하게 만들어줘요. 됐나요? 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꼽게 유명한 전문가인데 그분이 그래요. 그거 공부하지 말고 대학 갔다가 다시 하시면 안 되냐고. 뼈저리게 살면서 느끼는. 자, 다음은 재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교육 투자. 네. 그 투자에 효율성을 보는데 플러스 알파를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 재수 이후에 효율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투자한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나쁜 점도 뭐냐면 투자를 했는데 어차피 뛸 건데 망할 건데 투자를 더 해버리면 더 손해가 커지죠. 네. 그렇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이거는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 효율성이 있다, 더 확률상으로 했을 때 투자를 하고 재수를 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행동이라도. 네. 또 하나는 좋은 대학에 갔을 때 그 인맥들은 사장이나 과장이 돼 있어요. 결정권자가 돼 있고. 네. 활동을 나중에 하는데 내 동기를 나가고 내 선배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결정권자인 거하고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이 결정권자면 여기서 도시락을 납품을 해도 몇천 개가 돼요. 네.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주변에 있는 내가 회사를 키우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요? 대학 동기들이나 선후배를 찾아가기도 쉽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재수도 이게 고3 과정을 공부하지만 자기 실현이에요.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요. 왜? 이렇게 이걸 고쳐를 해봐야 내가 하고 싶은 또 학문의 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걸 도달하기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자기 실현이에요. 그런 이유들 외에도 재수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들을 보니까 어쨌든 이유부터 할까요? 그럼 이유를 보니까 재수하고 N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수능날에 이게 뭐 12년을 공부했는데 수능날 실수했다 긴장해서 이런 경우 재수할 자격이 있어요. 실수했다는 것은 항상 이 점수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적게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은 공부를 안 하더라도 다시 이걸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르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죠. 네. 또 한 학생의 부류는 뭐냐면 내신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공부만 했으면 되는데 머리도 그렇게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학교 생활하고 대회 나가고 막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고 공부를 하는데 이해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최고로 그렇거든요. 다른 과목 여러 과목 하다 보면. 그래서 재수를 할 때 수학이 제일 많이 올라요. 점수가. 네.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하게 주면 오를 수 있는 학생들은 재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드물어 얘기하는 공부 방법 자체가 진짜 오류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실제로. 그러면 이걸 개선시켜주면 물꼬가 터져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틀린 문제나 어떻게 공부하는지 들어보면 너는 공부 방법이 옳은지, 공부 방법은 핑계고, 공부 자체를 덜 하는지, 뭐 하는지 확인되는데, 공부 시간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오류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못한 학생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죠. 또 다음에 이렇게 고2, 3이나 아니면 재수 시간에 N수가 된 게 재수할 때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가정사의 일이나 시스템상이나 여러 일이 발생했죠, 본인한테. 네. 그런 경우에는 재수를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공부 자체를 안 했는데 목표가 확정됐어. 여길 가겠다고. 그런 경우에는 재수를 해도 돼요. 목표가 생기면 공부를 좀 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드물게 있어요. 공부를 하고 싶다 더. 그런데 대학 공부를 막바로 시작하기는 힘들고 재수를 해가지고 공부할 기반을 만들어서 대학을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 해도 돼요. 이렇게 고1 때, 고2 때는 공부를 별로 안 하다가 네. 고3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어. 그래서 성적이 계속 올라갔어. 근데 시간이 없어서 더 있으면 좀 더 올라갔을 거거든? 끝을 못 본 애들 있지. 네. 수능을 여기서 봤어. 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렵겠지만, 이런 애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 많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집의 환경이나 부모님의 요구나 네. 이런 거에서 아이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대학을 안 가면, 이 정도 수준 대학을 안 가면 버텨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집안의 환경에 떠밀려서 하면 할 수 없이 일찍 재수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나이에 군대 갔다 와서 아니면 사회경험, 직장생활하고 아니면 대학을 다녀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나 이 대학 가야겠다고 하는 애들은 해도 돼요. 경험해봤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나 대학 안 다녀보고 다시 생각하고 나는 그 절실하니까 한번 그 절실함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성공의 결정은 제일 중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절실함. 이 간절함이 내가 꾸준하게 내가 확신을 갖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오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재수의 성공의 이유는 시작의 이유가 제대로 있어야 돼요. 그냥 쪽팔리니까 아니 뭐 그냥 조금 더 학과 바꾸려고 별 차이 없이 이 이유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재수를 하면서 흔들려요. 내가 왜 하지 이렇게. 거기다가 특히 3월달 이전에 이 계획이 1년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뭐가 약하고 뭐부터 해야 되고 어떤 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재수가 1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니까 네.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에 아니면 누가 이걸 다 컨트롤 해주든지. 그래서 자기 분석이 된 다음에 우선순위로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면 이걸 누가 시켜주든지 나처럼.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단계마다 이렇게 미션을 통과하듯이 클리어를 해나가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줘야 성공을 하는데 그게 이 시작의 이유를 가지고 계획을 짜서 3월달 진행해서 1차 목표를 달아서 4, 5월달에 자기가 변화되는 걸 체감을 안 하면 성공을 못해요. 왜? 계속 떨어져요. 왜 그러면 재수를 하면서 고3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높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고3 때 이렇게 처음에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미친듯이 공부하죠? 크레이지로. 그래서 쭉 늘어지다가, 몰라, 애들 수시한데, 이거 정신 차려야지. 하고 조금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 전체를,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특성에 맞게 변화시키냐의 문제고, 자기 변화가 돼서 6월 점수쯤에 체감을 안 하면 실패해요. 많이 나온 것 같죠?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11월 달인데. 네? 네. 3, 4, 5잖아. 3, 4, 5, 3개월이네. 3개월 전에 계획 다 짜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약점이 있으면 약점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체감을 하고 9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되면 성공 못 한다니까. 네. 불안해가지고. 왜? 믿음이란 게 생겨야 되고 수능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도 다 도로목되게 흔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모의고사가 이게 지속적으로 나왔는데도 떨린다니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면 일정 부분 나온다니까. 네. 자,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재수를 하면서 일어나는 건 고정시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을 먹든 뭐 하든 무조건 교정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약점부터 해야 돼요. 약점. 이제 포괄적으로 약점 먼저 했는데 그 중에서 수학 우선으로. 왜? 수학을 얼마나 뽑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바로미터가 정해져. 나머지는 거의 다 되니까. 그 다음에 항상 계획 짜고 반성하고 계획 짜고 반성하고. 근데 계획이란 것도 없어. 약점 짜갈 때는 무식하게 다 약점 메꿔줄 때까지 투여내야지. 네. 낮에 집중해야 돼요. 밤에 6시 7시 넘어서는 살살 수학 풀면서 생각하고 낮에는 초집중해가지고 문제 풀고 속도 나가고 낮에는 고속 저녁에는 이해하면서 천천히 여유있게 수학 풀면서 그 다음에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정리 안 하면 자기화가 안 돼요. 눈으로 봐서는 소용없어요. 고3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네. 다 써야 돼요. 월 1회 모의고사 받아야 되고 이거 분석해갖고 상담돼서 정말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 이 정도로 이렇게 가서 얼마가 되는지 그런데 이 분석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지 못하고 막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이게 탓하지 그러면 거기서 재수하면 안 돼요. 네. 계속 탓해. 떨어지고도 탓해. 자 휴식을 짤 때는 토요일날 언제 하자 그럼 계획 짜고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휴식 때문에 흔들려요. 네. 계획 짜고 놀아야 돼요. 적어도 잠은 보장해야 돼. 재수생은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는 이건 달라야 돼. 그래야 낮에 집중하거든. 초집중을 하거든. 식사도 달라야 돼. 학교 다니는 애들.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야 돼. 뭐 밥 먹은 거 먹는 낙으로 재수생활하고 고등학교 생활하는데 뭐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힘든 거요. 네. 다음에 이렇게 해서 3월달, 6월달, 9월달 가끔가다 중간 점검을 해야 돼. 진짜 내가 이런 식으로 재수를 해서 처음에 네.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험 당일날은 그래요. 무욕이에요. 무욕. 습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멘탈이 깨져도 수학은 자기 점수 나와요. 언제 속도 싸움하는 국어, 탐구. 네. 국어가 제일 영향이 많고 탐구 영향이 많고 시간이 모자라면 네.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영향되잖아. 네. 수학은 영향이 없어. 실력대로 나와. 그런데 이제 한 6월 넘어가면 균형을 맞추기 시작해야지. 자, 균형이란 뭐냐? 수능 시간에 학습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6월 달에 하느냐 9월 가까이 하느냐 점수나 목표나 욕심에 따라 다른 거야. 네. 이해되세요? 네. 6월 달부터 거의 서울대권이 나오면 수능 시간에 따라서 국어 시간에는 국어만 하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만 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만 하고. 네. 근데 영어를 뭐 이 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편안하게 해. 즐겁게 영화 미드 보면서. 네. 그런데 그런 게 다 끝난 다음에 수학을 또 해야 된다는 거지. 계속.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의고사 자기가 맞았던 369 모의고사의 평균치 정도보다 조금 더 잘 맞겠다. 그만큼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369 모의고사를 얼마나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아. 이해되세요? 네. 이 평균이 나오니까 무섭잖아. 그렇죠. 그럼 너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1년을 쉬었는데 11월 12일까지 이거 369 모의고사 나오는데 자 여기 사탐은 뭐 안 나온다고 뭐라고 안 해. 영어는 어느 정도 나올 거고. 네. 그러면 국어 조금씩 보면서 맨날 수학만 하라 그랬잖아. 네. 국어 점수 해갖고 속도만 빠르면 점수 커버할 수 있거든 분명히. 네. 속도 연습만 해도 읽어내면 되니까. 그러면 3월 달에도 너 이거를 포함시키는 거에 불만이 없어야 돼. 네. 그래서 369로 잡아주는 거야. 근데 이 3월 달 모의고사 점수를 딱 보던 아니면 3월 달쯤에 점수를 봐서 6월, 8월, 9월 정도에 6월 경찰대가 몇 월 달 갔지? 여름방학 때 봤으니까 7월 봤잖아. 그지? 네. 이 기간을 빼서 경찰대를 할 것인지 안 것일지 육사를 할 것인지 안 것일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수학에 따라서. 네. 수학 점수. 근데 경찰대를 하면 국어를 많이 하게 돼요. 여기서. 네. 급격하게 올라가서 왜 경찰대를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자격이 있어야 해. 왜? 그렇죠. 그냥 내가 경찰대나 육사를 붙는다고 생각하고 이걸 죽어라고 시험 공부를 해야 이게 외워지고 공부가 되지. 그냥 재미 삼아서 경험 삼아서 하는 거야. 그럼 또 안 돼. 수능 부담감은 더 심해져. 네.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3월 달에 얼마나 네가 끌어올렸느냐에 따라서 경찰대를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할 거란 말이지. 네. 예, 경찰대를 할까 육사를 할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거는 됐지? 이유는? 네.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획 전체 상황도 알겠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시작의 시작이- 이유는 되고 계획 짜기 전에 뭐라고? 되살리는 작업, 복원 작업하는 거지. 네. 1년을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복원이 되고 그 복원을 더 효율적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이 바탕까지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이 만들어지겠지. 네. 그러면 계획을 만들어서 이 체감하는 거를 경찰대로 체감을 하는지 육사로 체감을 해서 홀랑 붙어버리든지. 아니 수능까지 봐야 되잖아. 경찰대 봐도 어차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육사 정도 목표로 현실적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그게 정해지는 거지. 네. 그게 자기 변화가 되고 체감이 되고 확실히 되고 믿음이 되는데 이 변화할 수 있는 확률이 나오는 이게 언제 뭘로 느끼겠어? 모의고사 점수로 느끼지 나머지는 못 느낀다고. 네. 모의고사 점수로 느끼는데 무슨 점수로 느끼겠어? 수학. 수학. 수학이 한두 번이라도 100점 근처 나오고 96점 나오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안 나오면 이 불안해가지고 계속 불안해진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수학만 시키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수학하고 국어만 잠깐 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입시한 애들에 대해서 영어 시간을 했을 때 이 절대평가 등급에 등급 맞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다 이제 누적이 됐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네 성향에 맞춰서 시키면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것만 넣는 거지. 자, 그러면 너한테도 그렇지만 그러면 재수 안 하는 못할 애들은 뭐야? 어떤 하나의 상이 부족한다. 기초가 내가 되게 부족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재수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 근데 초인적 의지가 필요하지. 이거 쉽지 않지. 네. 그 다음에 거의 1대1로 붙어서 답변해줘야지. 1대1로 크림적으로 이렇게 막 주 단위, 월 단위로 자꾸 이렇게 바꿔주고 흐름 가게 하고 요거부터 하고 요거부터 하고 요거부터 하고 계속 화이팅하고 그지? 내 말 다 들어주고 네. 이런 시스템이 많간. 없죠. 아니 나한테 와서 할 때 만약에 나한테 와서 누군가가 이거 한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의지 보고 확인해야 돼. 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애들은 웬만하면 받아주는데 안 하는 애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하다가 못 한다니까 시켜서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니까 힘들어서 참을 수 있어. 근데 안 한대. 이거 하느니 이거 이만큼 노력하면 더 큰 거를 돈을 더 벌 수 있대. 자기 눈에는 설득을 해도 나중에 대학 가면 네가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고 여기까지 돼. 그래도 당장 이거만 보여. 왜 하기 싫은 변명을 자꾸 찾으니까. 두 번째는 기초 있는 애 그렇고 두 번째는 그런 거랑 똑같아. 아이들이 반수 물어보더라고. 반수. 이 반수는 대학 다니면서 하는 거잖아. 네. 아까에서 있었지. 성적이 떨어졌는데 네. 수학이 뛰어나고 다 좋았는데 못 봤어. 네. 대학을 다니다가 이거를 살릴 수가 있지. 성적이 뛰어나니까. 네. 그런 애들은 다시 보면 거의 그때는 실수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점수 나오지. 네. 이런 애들 반수. 자, 이해되냐? 네.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해가지고 순식간에 살리는 애들 반수. 나머지는 쉽지 않아. 반수한다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편입도 노려볼만하고 수시에서 자소서를 다시 썼는데 충다단이가 인성으로 했거든 수학과에. 네. 자소서만 다시 쓰는 반수를 하든지 자소서랑 면접. 아니면 대학 다니면서 맨날 주관식 뭐 쓰고 뭐 하고 쓰잖아. 네. 논술 보든지 이런 반수를 택해야지 수학을 다시 살려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만만하게 그러면서 학교를 완전히 팽개치고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1학년 때부터 네. 수업을 이틀이나 이렇게 뭉쳐. 다. 네. 그래서 이틀만 가. 그럼 수업 빵꾸 안 나잖아. 그렇죠. 그럼 5일은 공부해. 수능. 이렇게 하면 반수가 돼. 그래서 계속. 그런데 그럼 18학점 이상 돼야 장학금 연회대 장학금도 포기하고 걸어놓고 이거를 조금 들어. 최소 학점 몇 점 있거든. 14학점 몇십 12. 네, 들어봤어요. 12학점. 그렇게 들어. 그럼 12학점 몇 학점 이렇게 들으면서 늘려. 그래서 나중에 1년 더 생각하고 다니게 되면 계속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 네. 반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다 몰쳐서. 그러면 얼마나 독해야 돼. 이거랑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F만 안 나오게. 근데 나중에 그럼 취업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딜레마야, 이거를. 그럼 누군가 이 학점도 카운터를 어느 정도 도와주면서 요거를 재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지. 그렇죠. 어? 그럼 얘들은 만만하냐? 장난하냐? 숙제 내고 대학 다니고 그렇게 편하게 오면 어쨌든 또 3번은 또 질문을 하는 학생들에서 뭐 기숙학원이 좋아요, 재수가 좋아요, 반수가 좋아요. 이거는 학생의 그 성향, 스타일, 그지? 목표, 그다음에 그 오답의 유형,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돈을 플러스 알파로 돈을 추가를 해서 어떤 일정을 짤 것인가 라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고 이렇게 이제 죄수종합장이나 막 들어가서 고등학교처럼 학교처럼 꼼짝 못하고 꼼짝마라 해가지고 좀 바보 같아 나는 사람들. 아니 자기가 제일 편하고 네. 자기가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뭐 내가 여기 하다가 여기 옮긴다 그럴 때는 이게 확실히 이렇게 발전되고 더 달라지고 다른 데서는 해주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옮겨도 돼. 그게 죄수종합반에서 고의 받아요? 받지. 돈 내는 사람이 갑이요. 되게 희한해 애들. 그렇죠. 어쨌든 그 재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정말 힘들면 이게 학교가 아니요 이거 개근하는 게 아니야. 네. 몸이 문제예요. 너도 힘들면 쌤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그럼 쉬는 거요. 바보 아니냐? 그거 학교냐? 개근상 주냐? 실력이랑 올려. 네. 그제? 네. 그렇다고 뭐 쌤 오늘도 안 와요. 오늘도 안 와요. 그게 아니라 쌤 오늘은 1시간만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일찍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라.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럼 다 알아듣지. 네. 내가 재수하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수행평가 뭐 새벽 3시까지 하냐?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그거 재수생이 그런 재수하려는 마인드 자체부터 못 갖추고 가니까 힘든데도 계속 참고 탈나가지고 막 재수하고 나오고 그러다가 방황하고 거기서 계속 안 되는데 내가 안 해서 그래 그러면서 막 나는 여기 나가면 난 쓰레기라 뭐 그 적응을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지. 네.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지. 네. 질문. 음성. 네. 수고하셨습니다.